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돌려주기 위한 칼퇴근 정착. 칼퇴근의 정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 굉장히 대참법이네요. 네, 무엇이 핵심인지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퇴근이라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체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칼퇴근이에요, 후보님? 보통 뭐 6시. 9 to 6. 난 6시 출근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9 to 6 준석 씨 말한 네. 같이 9 어. to 6고 하루 8시간 일주일 닷새 예. 582 40을 칼같이 지키는 그게 이제 칼퇴근이고 칼출근이죠. 그럼 후보님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저는 요즘은요 뭐 3시간 4시간 자고 대중 없으니까 제가 칼퇴근법 내면서 제일 미안한 게 제 보좌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절대 일 안 시키고 평일도 저는 남아 있어도 우리 보좌관들은 6시 7시쯤 가라 이러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은 안 가면서 가라 그럼 가지나? 아이고 안 저야 가지나? 네. 정치를 하니까 할 일이 있으면 제 보좌관들 다 보내면 그게 어디예요? 가요? 가죠. 야. 가죠. 훈련이 잘 돼 있는. 아니, 버릇이 되면 가죠. 네. 저는 뭐 다 보내요. 여비서도 다 보내요. 근데 요즘은 선거 때문에 요 몇 달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보고 뭐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보좌진들 칼퇴근 시키냐고 자기도 안 시키면서. 네. 근데 저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그럼 지금 만약에 조금 추가 근무한 거 나중에 다 휴가로 주실 생각 있습니까? 아, 그럼요. 선거 끝나면 제 보좌진들은 바로 휴가 나눠서 보고 우리요 뭐 대통령 때 뭐 휴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인수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차례도 좀 쉬어야죠. 그 친구는 저는 못 쉬어도 쉬어야죠. 또 그러면 또 쉴까요 과연 보좌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쉬어야죠. 돌아가면서 쉬어야죠. 너무 몇 달 동안 힘들었는데. 뒤에다가 유승민 후보 보좌관이랑 붙여주자. 그러면은 전 국민이 쉬는지 안 쉬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저는 쉬게. 총선 같은 거 끝나고 나면요. 네. 총선 하고 나면 한 두세 달을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뭐 열흘씩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다 쉬게 해요. 여름 휴가는 제외하고 별도로. 예. 네,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은 7시에 만약에 시작하면 오후 4시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4시에 일 끝났다고 뭐 자기 운행하던 차 같은 걸 강변북로에 버리고 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강변북로 가자 끝났어. 기사가 퇴근 시간이야. 가다가. 네. 그러면 차 버리고 집에 가요. 모든 직장에서 여시샘 모두 사라져라 이게 아니고 네. 칼퇴근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초과 근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겁니다. 네. 6시 이후에 초과 근로를 9시까지 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했다. 그거는 시간 곱하기 1.5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오버타임 차지를 확실히 하라는 게 이 법의 또 다른 취지예요. 결국은 이 평일날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예컨대 저녁 6시까지 요 근무 시간에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 되면. 그거는 사실은 기업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근데 칼퇴근하면 아까 이제 육아휴직하고도 좀 관련이 관련 있는데. 있죠. 예, 저희 남편이 이제 낮밤 없이 사는 인생을 살다가 IT 업종이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막 전화 와요. 대구에 있는 모 방송국에 전화 와서 고장 났으니까 내려오래. 그래서 추석 전날도 밟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칼퇴근하는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맡기죠. 넘겨야죠. 왜냐하면 집에 오면 밤새가지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사람한테 뭘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맡기니까 엄마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 생각할 그러고요.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금융회사들이 칼퇴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보면 업무 오다가 하청기업으로 내려가잖아요. 대기업이 밤늦게 일하고 주말 일하고 이러면 중소기업 사장이고 직원들은 수시로 전화 오면 그냥 대기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무슨 6시 지나고 나서 일하지 마라 소리가 절대 아니니까 확실한 초과 근로를 지키고 그다음에 제가 최소 휴식 시간이라는 걸 했는데 밤 12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침 7시에 오도록 하는 이런 거 절대 없애라. 어느 사업장인지 최소 휴식 시간 11시간 보장해라. 그리고 1년 통틀어서 지금은 일주에 12시간 이상 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초과 근로를. 근데 1년 통틀어서 예컨대 뭐 프랑스 같이 220시간이나 우리 같으면 일단 한 300시간이나 250시간 해가지고 1년 통틀어서 25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는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면서 시간당 생산성은 높이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이런 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는 더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제 생각에 강제 규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뭐 사장을 구속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어느 은행에 가보니까 PC 오프제라 이래가지고 저녁 그죠? 5시 반 되면 PC 끕니다라고 딱 화면이 떠요. 네. 그러면 초과 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저는 오늘 이거 있어서 초과 근로 합니다라고 쳐요. 안 친 사람은 다 PC 꺼지고 정리해서 집에 가요. 초과 근로 신청한 사람은 해요. 그런 식으로 요게 정확한 기록이 굉장히 나중에 초과 임금,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우리나라 일부 사업장에서 하고 있고 문화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과 칼퇴근 이런 부분이 이제 정착이 빨리 수년 안에 되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드디어 집에 가서 애하고도 좀 놀아주고 애 뭐 이렇게 고민도 좀 들어보고 둘째도 좀 낳고 싶고 이런 사회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실시할 때 저는 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는 처음에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죠. 김영란법 우리 할 때 원래 뭐 물론 정의효과를 기대한 게 있겠지만은 결국 일부 직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것 때문에 망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꽃집 이런 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칼퇴근법을 도입하면은 솔직히 요식업이나 아니면 또 밤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택시기사도 이제 밤에 택시 안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 직군들을 어떻게 다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냅니까 이거를? 그거요. 예. 선진국에서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예. 아까 구독이 무서워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김명란법하고는 좀 구분했으면 예. 좋겠어요. 김명란법이라는 거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사실 형편은 안 되는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부조도 해야 되고 어디가 밥도 지갑도 열어야 되고 이런 관행을 없애자는 차원이었으니까 김명란법은 일시적으로 식당 꽃집 타격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김명란법 대상들이 당신 돈 내고 밥 먹어라 당신 돈 내고 술 먹으라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저는 바뀌면 다시 나도 이제 내 돈 내고 삼겹살도 사 먹고 이러는 거고 이 칼퇴근 때문에 뭐 밤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 회식을 덜 하고 뭐 이런 거. 회식을 덜 하고 회식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직장에서 강제로 회식하는 그런 분위기는 갈수록 없어지고 칼퇴근법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119 예. 1차에서 끝내고 예? 예? 그리고 뭐 9시까지 집에 들어가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던데 예?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밤에 술집 또 저녁에 식당 예? 그거 안 될까 봐 우리가 칼퇴근이나 초과 근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나가는 거 이걸 못해서는 그래갖고 선진국 안 되겠죠. 근데 그 회식을 네. 왜 빨리 못 끝나는 것 같아요? 회식이요? 조혁 씨? 회식 뭐 부장님의 과도한 욕심? 집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은 집에 안 가고 싶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윗분들이 안 가면 그 문화이긴 한데 사실 그걸 나라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부장님이 안 가, 우리 유 부장님이 안 가시고 계속 계시면 우린 집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부의 법과 제도로 다 해결이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죠. 아니라고 봐요. 기업 문화가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칼퇴근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다 이거예요. 내 밑에 들어온 지 회사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되는 직원이 내보다 먼저가 금방지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괜히 화가 난다. 직원들이 전부 다 단합을 딱 해가지고 칼퇴근을 확실하게 해보고 가버리니까 밑에 직원들이 부장님 뭐 상무님이 혼자 남아있다가 자기들 혼자 슬슬 일찍 가봤어요. 외로운 상무님. 그러고는 해보니까 이게 괜찮네. 예? 근데 퇴근을 일찍 했는데 카톡으로 계속 일을 시켜. 그게 편법이지. 그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나 24시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오니까. 퇴근했는데 문자 카톡으로 일을 시킬 수 일 있잖아요. 시키고 전화로 일 시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노동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언론이 일하는 건 정치인들이 갑자기 11시에 메시지 내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치인들은 11시 메시지 낼 수 있죠. 언론은 취재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초과 근로는 확실히 하라 수당을 이거죠. 수당을 확실하게. 예? 근데
근데 밤 늦게 주말에 예? 카톡, 문자, 전화로 시킨 그게 이제 돌발 노동인데 네. 그 돌발 노동이라는 게 보통 보면 상사가 게을러가지고 낮에는 딴 일하고 자다가. 이 일을 평소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신경 안 쓰다가 밤 뭐 4시, 5시 되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면 그때 생각나가지고 야 이것저것 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도 그런 게 많고 기업에도 많은데 돌발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핸드폰 문화가 일찍 발달해가지고 돌발 노동을 심하게 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프랑스 같은데 독일 같은 데는 엔티 스트레스법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다 근로시간에 하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돌발 노동 자체를 아예 금지해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지 출근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회사의 메인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물론 사회가 어떻게 한꺼번에 하루 이틀 만에 그래 갑니까마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 안 하면 저는 발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의 회사들은 칼퇴근도 지키고 돌발 노동 안 시키고 육아휴직도 쓸 거 쓰면서 왜 그러면 세계 1위에 선진국이 1등의 기업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이고 그래 하면서 우리나라는 뼈 빠지게 일하고 초과 근로 제일 심하게 하고 예? 돌발 노동 시키고 육아휴직도 못 가고 이러면서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모양이에요. 야, 이게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의식개조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회를 기업이든 국가든요. 정치인도 맞아요. 어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미국도 실리콘밸리 가면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칼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돌발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24시간 안 자고 일하죠. 페이스북 창업한 사람은 24시간 안 자고 일해도 페이스북을 만들어놔서 10년 만에 이만큼 키워놓으면 새로 뽑는 직원들은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연봉 충분히 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처벌을 세게 해요. 만약에 안 지키면. 부장님 구속. 구속. 이거는 형사벌은 아니고 그 대신에 철저히 감독하고 기록하며 안 지키면 징벌에 대한 뭔가 금액 이 금전적인 예, 처벌 그런 뭐. 예 그런 건 해야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최저임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예. 그거를 잘 만들어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나 부장님을 제가 일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티가 안 나고 부장님을 처벌받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은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게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 출퇴근 시간이 기록 보관 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 개인이 어디 가가 신고해서 괘씸죄 받는 그 부담을 덜어주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기록이라는 다. 게.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 카톡 받아서 일 시켰다. 그럼 그걸 기록해 놔야 되는 거. 캡처해야 돼. 돌발 노동은 다르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일하는 것만큼은 거, 네. 기록 철저하고 카톡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그보다 사실 단계가 한 단계 더 나간 이야기예요. 돌발 노동은. 돌발 노동은 그것도 만약 시켰는데 어디 가가 고발도 못하고 그거 어떡하냐. 그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 여성들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당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발도 못하고 이러다가 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되잖아요. 저는 카톡, 문자, 전화로 주말에 일 시키고 밤에 일 시키는 것도 약간은 문화의 지정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승민 후보와 함께 칼퇴근법의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진짜 제대로 된 개혁.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